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올해로 네 번째에 맞는 KBS 시청자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앤토크에서는 지역방송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최영재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 언론의 중요성은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지역 방송도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역 방송의 현 주소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역 방송 현 주소 하면은 이제 지역 방송하면 되게 이제 중앙 방송과 비교해서 지역 방송 이런 농담도 네. 있듯이 약간 열등한 것으로 이제 이미지화되어 있는데 요즘 생각해 보면 서울에서 제작하는 방송과 지역 방송이 무슨 차이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용이나 어떤 품질 측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장 일을 한 3년째 하고 있는데 네. 그 심사를 하다 보면 중앙에서 제작하는 어떤 기사 못지않게 KBS 총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의 기자들이 제작하는 그런 뉴스들이 상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 기자들이 어떤 탐사 보도, 그다음에 데이터 저널리즘 이런 것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구사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방송 시장이 이제 위축되면서 지역 방송사들이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네. 지역 뉴스가 위축되는 게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예. 거기에 지금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이제 지역 방송에 직접적으로는 어떤 위기를 줄 수도 있는데 이런 위기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 제가 내 지역 신문에 칼럼을 하나 썼는데 제목을 공영방송을 때리면 지역이 먹는다. 예, 네. 좀 세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사실입니다. 근데 수신료를 전기료와 이제 통합해서 징수하는 제도는 1994년에 김영삼 정부 때부터 안착해서 30년째 되고 있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대통령실에서 급하게 이제 분리징수를 추진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분리징수 제도로 인해서 KBS 재정 수입이 상당 부분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KBS의 이제 프로그램의 어떤 품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데 당장 타격을 입는 게 지역 방송입니다. 왜냐하면 수신료의 상당 부분의 예산이 지역 방송 제작 예산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라서 예산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지역 방송의 품질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강원 특별 자치도에 사는 우리와 같은 지역 주민들의 어떤 방송과 문화 혜택이 현저하게 감소될 것은 분명합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 프로그램인 7시 뉴스도 그렇지만 이제 지역 방송이 지금까지 얼마나 역할을 했는가 여기를 좀 되돌아볼 필요도 있는데 전문가로서 좀 냉정하게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 방송 KBS 뉴스 7 이게 네. 이제 강원도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국 9개 총국에서 월화수목 사흘 나흘 동안 이제 매일 40분씩 지역 뉴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열악한 재정과 인력 여건을 보면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은 지역 뉴스 하면 그 동안에는 중앙 뉴스의 어떤 부록처럼 되어 있는데 지역 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거니까 어떤 획기적인 시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지방자치가 잘 되어 있는 일본이나 독일 보면 거기에는 지역 뉴스와 비교해서는 상당히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지방자치의 어떤 수준이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먼저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또 방송으로서 지역 방송으로서 여러 가지 책무가 있습니다. 재난 방송 그리고 지역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지역 방송의 역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특히 이제 강원 지역의 경우 산불이 많이 나고 그다음에 폭설 재난이 이제 부쩍 잦아지고 있는데요. 공영 방송들 지역 방송들이
그 어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제 보도하는데 어떤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최근에 어떤 재난이 기후 위기, 기후 변화와 이제 그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재난과 기후 변화, 환경 변화와 연관시켜서 과학적인 재난 보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네. 좀 해결 과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관한 보도는 조금 약간 앞으로 조금 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중앙부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 방송도 주로 관에서 주는 보도, 그다음에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 위주로 보도하는 그런 문제가 별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네. 예, 개선해야 할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계속 고민이 필요한데요. 그 지역 균형 발전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역에 네. 살면 뭔가 좀 부족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막연한 불안감도 들기 마련인데 그런 만큼 이제 지역 방송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또 공유를 해야 하는데 지역 방송이 앞으로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역 균형 발전, 지역 소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지역 소멸이나 지역 균형 같은 건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방송이 잘한다고 해서 바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다만 이제 지역 방송이 이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방송의 어떤 쓸모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그냥 토론하고 하는 그런 걸로 충분한가라는 거죠. 보면은 이제 KBS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역 방송 보면 소위 관에서 주는 보도 자료에 의존하는 이른바 관급 뉴스가 너무 많다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역 방송의 쓸모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보도로 가야 되지 않는가. 지역 문제가 무엇인지 지역민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그걸 해결하는 것을 방송에서 소화해주는 소위 이제 솔루션 저널리즘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실 뭐 전국 방송에서 뭐 예능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담당하고 있고 지역 방송 입장에서는 지역 알리기 그리고 지역 정보를 공유하는 데 더 역할을 맞춰야 되는 만큼 어떤 지역 사회나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송을 또 많이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역 방송에 이제 지역민이 이제 참여하는 건데 그 미디어적인 특성으로 보면 방송 매체는 사실은 그 지역민이 직접 방송에 참여하는 그런 미디어적인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방송의 특징은 뭐냐면 생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어떤 공동체적인 프로그램을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KBS 80년대 했던 남북 이산가족 찾기 방송, 생방송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참여하는 방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소위 이제 지역형 남북 이산가족 찾기 같은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해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요즘엔 또 소셜 미디어가 있으니까 방송과 소셜 미디어를 연결해서 방송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획들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수신료 얘기도 나오면서 지역 방송의 재평가에 대한 고민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개선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